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 함께 해주실 분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서범석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뭐랄까요, 서장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네. 보니까 그 서장훈 사실 뭐 국보급, 정상급 스포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네. 자유투 던질 때마다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5번 튕기고 슛을 쏘고 들어가면 계속 5번이고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4번, 3번 이렇게 뭐랄까 징크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포츠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 쓰는 모습을 있고 알 수 있었고 또 야구 선수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철저하게 이제 그 실력으로만 승부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옛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소름 돋는 사실을 네.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잘생기셨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과 네. 제 머리 길이가 비례하더라.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미용실 다녀왔는데 자르셨어요? 아니죠. 이제 길러야죠. 좀 다듬었는데 이제 기르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만큼 간절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투자분들도 간절하다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볼 거고 지금 이제 그 제일 관심은 그거죠. 그쵸. 승인의 여부들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네. ETF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고 또 우리 했으니까 네. 또 토큰 증권에 대한 네. 얘기를 오늘 좀 네.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혹시 주제를 바로 한번 열어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입니다. 자,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한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죠. 어제 뭐 새벽에 밤에 뭐 해프닝이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제 네. 승인이 났다는 게 해커들이 났고 참 그죠? 또 해커의 네.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랬었는데 지금 또 결국은 이제 해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죠? 맞대요. 확실시 됐더라고요. 확실히 됐고. 네, 공식 입장이 나와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저기 아크 인베스트랑 21쉐어즈의 그 일정을 봤을 때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일 16시니까 오늘 밤 뭐 내일 새벽쯤 맞아요.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건이. 근데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 승인이 된다면 지금까지 신청된 게 모두 승인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현지 시간으로 16시에 이제 ETF가 승인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대세적인 뭐 전망 의견이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트위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조금 흔들렸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ETF가 승인됐을 때 가격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만 먼저 한번 해보면 뭐 핀테크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47,000달러를 어제 돌파를 했었었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고 만약 승인이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더 상승이 되지 않겠나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3만 달러는 이제 강하게 지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대한 또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ETF를 블랙록에서 ETF를 처음 신청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쭉쭉쭉 계속 올랐으니까 2배가 올랐으니까 아직 미실현 이익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제 승인이 되면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32,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미실현 이익들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또 이제 계속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지금 47,000달러가 이제 돌파를 했는데 뭐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돌파를 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제 해프닝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 13개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지금 현지 시간 1월 10일 16시에 승인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또 승인이 되면 또 8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보도됐던 자료들을 제가 좀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정리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 SEC 위원장이 제이 클레이턴이 나와서 CNBC의 방송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승인은 뭐 불가피하다. 당연히 승인이 된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승인된다면은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뭐 승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까지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또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견이 없는데,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선물 ETF라든가 금 ETF 그때 이제 처음에 승인이 됐을 때를 봤을 때는 승인됐을 시점에는 크게 그게 없었다. 이미 지금 그동안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일단 이 ETF 승인이라는 건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2023년도에 그 신청 블랙록에서 신청했던 게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였고, 24년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역사적으로 정말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관에서 이제 거래를 이제 뭐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호재가 맞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승인이 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시장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갈 것이냐, 혹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여부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승인의 여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승인이 났다라는 오보가 있었어요. 해커가 이제 SEC의 트위터를 해킹해서 공식 문서인 것처럼 올렸습니다. 정말 이제 그럴듯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브리핑으로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SEC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것은 해커의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오늘 새벽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들 역시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역시나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토큰 증권 관련한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다른 증권사의 토큰 증권편을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증권사의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범석의 STO 레볼루션,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국내 증권사 STO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편인데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내용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또 투자의 힌트들 얻어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증권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네, 유용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어떤 기초자산 업체들 또 어떤 그 블록체인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지 봤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만든 이제 첫 토큰 증권 협의체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중심이 된 협의체다. 한국투자 ST 프렌즈라는 뭐 그런 이유가 있고, 그 좀 뒤편에 이제 스탁키퍼랑 업무 협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뱅카우의 회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한국투자 ST 프렌즈라는 토큰 증권 협의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결성을 했고, 이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토큰 증권 협의체로는 이제 최초이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뭉쳐서 3월에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는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이제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를 한 거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분산 원장 구축,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 거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클레이튼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또 뭐랄까요,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서 또 상당히 선두주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협의체였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협약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그 다음 달에 4월 달에 펀더풀이랑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펀더풀은 이제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인데 이제 토큰 증권을 하면서 이제 투자 상품 개발이나 이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상품 아니면 토큰 증권화,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펀더풀과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에는 또 밸류맵이라는 토지 건물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제 프롭테크 기업이죠. 부동산 기업인데 여기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밸류맵의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우량 부동산을 발굴을 하고 이걸 토큰 증권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부동산 수익 증권도 이제 소유주나 임대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수익 증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숙박 판매 시설이나 뭐 이런 부동산들을 상업형 부동산들을 이제 수익화, 유동화하는 뭐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척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속도는 느리지만 6월 달이네요, 그죠? 시작이 됐던 게. 예, 그죠?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막 토큰 증권 막 맞아요. 한창 그랬을 때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성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셀 스탠다드입니다. 피스라는 플랫폼인데 여기 명품이나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 투자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랑도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보시면 이제 그 기초자산 업체들이랑 이제 많은 업무 협약을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피스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선박 투자까지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중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바이셀 스탠다드와는 뭐 전방위적인 협업인데, 물론 업무 협약마다 뭐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제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포괄적으로 우리 뭐 토큰 증권을 같이 열심히 합시다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투자 상품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그래 전방위적으로 협업하자 뭐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게 조금 중요한 뉴스인데, 토큰 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청산하는 이제 전 과정을 이제 인프라를 개발을 했고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9월 달에. 그래서 이게 뭐 국내에서는 최초다라고 이제 한창 이제 뭐 보도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아까 3월 달에 한국투자 SD 프렌즈라는 협의체를 만들었고 5월에 이제 이 인프라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기존 증권 시스템과 또 충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최초에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한국투자연까지만 같이 있었는데 그들 추가를 하면서 아까 뭐 펀더풀, 뭐 밸류맵, 바이셀 스탠다드, 뭐 오픈 에셋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 한번 뭐 해볼까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예.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듣고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서울거래와도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서 서울거래는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네. 이제 회사죠. 여기 정보 투자 전략 거래 플랫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거래 프로세스 관련된 이제 업무 협약을 이제 맺었다고 보시면 되고, 요겁니다. 스타키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에 업무 협약을 스타키퍼와 체결하면서 네. 예, 그 이제 스타키퍼 뱅카우는 몇 번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송아지 투자해서 이제 나중에 한우, 소돼서 네. 팔았을 때 수익을 이제 맞아요. 얻는 뭐 네. 이런 플랫폼인데,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을 역시 같이 하자고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어제 이제 뉴스였나요? 네. 이제 뱅카우에서 한우 펀드를 냈습니다. 물론 토큰 증권은 아니에요. 아직 법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토큰 증권으로 발행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 플랫폼에서 그냥 펀딩을 자체 플랫폼에서 예, 펀딩을 자체 하신 거구나. 네. 펀딩을 하는데, 그동안은 송아지 한 마리를 나눠서 이제 또 했다면은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소개할 네.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40마리, 두 가지 펀드인데 40마리 하나 이 전체를 묶어서
이 전체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오. 그래서 주당 한 2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지금 2월 한 중순쯤부터 이제 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오.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뱅카우 소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40마리에 한 4억 정도니까 공모가가 송아지 한 마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가 봐요. 저도 네, 이거 네.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뱅카우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그 뭐랄까요,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가축 투자 계약 증권. 오, 그래서 제목이 1호 굉장히 네. 예, 그래서 뭐 1-1호, 1-2호가 이제 1월 중에 이제 공모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배정이 되고 이런 건데 한 주당 2만 원으로 송아지 한 마리가 1,000만 원인데. 괜찮네요. 그럼 저희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일반인 이제 공모니까 한 주당 2만 원이고 1인당 한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000주까지 2,000주였나? 가져갈 수 그러니까 한 있도록. 네. 몇천만 원까지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한우에 대한 투자가 열렸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우 뭐 잘 키워서 되겠지 하는데 사료비라든가 이런 또 그렇죠. 리스크 요소들이 네.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한우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주에는 소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뱅카우는 대표적인 STO 관련한 소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은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또 일정들과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STO 투자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현재 STO 관련한 사업 진행 현황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로 저희가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